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기출문제 한국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농경과 목축. 대표적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임,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는 것이죠. 1번의 구석기 시대, 2번의 신석기 시대, 3번의 청동기 시대, 4번의 철기 시대.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예요. 자, 우리 여기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볼까요? 우리 구석기 시대, 그러면 구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뗀석기가 있는데 그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를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우리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생활한다 그랬죠. 3번의 청동기 시대도 좀 알아보죠. 청동기 시대. 우리 청동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급사회라 그랬어요. 이제 지배계급이 나타나서 사유재산자가 나타나고 피지배계급, 노예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급사회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바로 고인돌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를 알려주는 유물들이라고 했죠. 우리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철기 시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구강으로 옳은 것입니다. 신라를 다스린 기억의 업적을 말해 볼까요? 라고 해서요. 신라 왕입니다. 그렇죠? 한강유역 확보, 대가야 등을 정복했어요. 라고 했어요.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 정복 등이 있어요. 라고 했고요. 정복한 영토에 순수비를 세웠어요. 비석을 많이 세운 왕입니다. 1번의 세종, 2번의 공민왕, 3번의 광해군, 4번의 진흥왕. 정답은요, 바로 진흥왕이죠. 진흥왕이에요. 그렇죠? 1번에 우리 세종대왕,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왕이죠.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고요. 그렇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창제. 공민왕, 공민왕은 언제 왕이에요? 공민왕은 고려시대 왕이죠. 고려시대 왕이고 그 원간섭기에 반원 개혁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공민왕. 광해군은요, 조선의 왕이고, 광해군은 시험에 두 가지 물어보는데 하나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했다. 우리 대동법이 뭐죠? 토삼을 바치는 공납 대신에 쌀로 납부하게 하는 법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중리배교.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리배교. 이게 바로 광해군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금 지문에 나오는 왕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경전보다 참선 수행을 강조했고요. 참선을 강조했어요. 호족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 호족 세력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신라 말. 대표적인 사원으로 구산선문이 있습니다. 9개의 산에 있는 문파다라는 거죠. 1번의 서화, 2번의 선종, 3번의 대종교, 4번의 천도교. 정답은 바로 선종이죠. 선종.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불교 수용은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삼국시대에 들어왔을 때의 불교는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것인데, 신라 말에 들어오는 선종은 경전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은 참선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의 서학은, 이거 뭐예요? 서학은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3번의 대종교는요, 대종교는 이게 이제 1908년 우리 대한제국기 일제로 막 넘어가기 직전에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대종교죠. 천도교는
우리 1860년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 동학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일제강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이 천도교가 이제 뭐예요? 3.1운동을 주도한 종교단체죠. 그래서 우리 서학과 대종교, 천도교 요까지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인종은 묘청, 정지산 등 서경 세력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칭제 권원과 금국정벌, 기역 등을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이 좌절되자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묘청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럼 묘청 그럼 아시죠? 자, 묘청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1번에 개양 반대, 2번에 노구 폐지, 3번에 서경천도, 4번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정답은 바로 서경천도죠. 서경천도를 통해서 묘청은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자라고 했어요. 묘청은 바로 풍수지리 사상. 풍수지리 사상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개항을 반대한 것은 우리 그 조선 말에 이제 고종 때 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그 우리 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급이 폐지된다는 것은 우리 언제죠? 이거 통일신라. 왕권 강화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대한 것은 우리 해방 직후 1948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처벌은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번을)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련이 불교 입장에서 신화,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로 단군의 이야기가 포함된 이 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련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신화와 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고 단군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1번에 택리지, 2번에 삼국유사, 3번에 홍길동전, 4번에 대동여지도. 정답은 삼국유사죠.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만이 역사서고요. 삼국유사가 역사서고요. 택리지는 이게 뭐예요? 인문지리서예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인문지리서입니다. 이중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지리서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책을 얘기해요. 지역 정보. 홍길동전 많이 아시죠?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조선 후기에 나타난 한글 소설. 대동여지도. 이거 뭐예요? 지도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도예요. 지도. 이것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 있고 김정호 선생님이 만들었죠. 김정호. 요것도 선지에 나오는 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인데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는데 우리 정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조에서 정조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1번에 규장각 설치, 2번에 유신헌법 제정, 3번에 수선사 결성, 4번에 통리기무화문 설치. 정답은 바로 규장각이죠. 규장각. 우리 규장각은 정조의 핵심 권력기구죠. 도서관이면서 학술 연구기관이면서 권력의 핵심 기구예요. 자, 이번에 유신헌법 제정은 아시죠?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선사 결성을 하였다.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 진울대사가 하는 거죠. 고려시대 진울대사가. 통리기모함은 요거 뭐예요? 개화정책 추진기구. 개화정책 추진기구. 그래서 잘 기억들 해두십니다. 7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이에요.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 요것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공납을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를 하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우리 공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인? 국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 국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이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상품화폐 경제라는 건 뭐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화폐를 가지고 교환을 한다라는 거 이제. 1번의 대동법, 2번의 양천제, 3번의 전식과 4번의 호포제. 정답은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박납의 폐단 때문에 만든 법.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실시가 된다라는 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인과 대동법은 같이 움직입니다. 자, 2번의 양천제는 뭐예요? 양천제는 조선의 신분제도죠.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민 이렇게 둘로만 나눠지는데 그 양인 안에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세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죠. 전식과 이건 뭐예요? 고려의 토지제도. 호포제.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죠.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어요. 군포를 원래 농민만 냈었는데 농민 플러스 양반까지 내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 그래서 호포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켜준 것이 바로 호포제입니다. (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를 일으키고요. 우리 신미양요. 요 미자가 있어요. 그렇죠? 서구 열강 중 최초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구 열강 중 최초로 근대 조약을 체결한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1번의 독일, 2번의 미국, 3번의 영국, 4번의 베트남. 정답은 2번이죠.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묻기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 잘 기억해 두십니다. 9번 봅니다. 밑줄 친 개혁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884년 급진개합하는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개혁정강을 마련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라 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어요. 그 개혁정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1번의 율령반포, 2번의 모내기법 보급, 3번의 정동행성 설치, 4번의 인민평등권 보장.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자, 급진개합하는 요 개혁정강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인민평등권을 보장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했고요. 아울러 그 문벌 폐지가 뭐냐면 바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민평등권 이제 보장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내각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내각이라는 건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왕권을 좀 약화시키고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이게 바로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것들이에요. 자, 1번의 율령반포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삼국시대에 고대 국가의 성격을 갖기 시작하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해 가는데 그때를 우리는 율령반포라고 한다 그랬어요. 율이라는 것은 법률, 령은 명령, 법률과 명령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내기법 보급. 모내기법은 사실은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오지만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예.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것은 원간섭기입니다. 이거는 원간섭기.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정동행성이에요. 원래는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본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모내 기법이 보급됐다 이거는 항상 조선 후기에서 다룬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10번 봅니다. 다음 기억 시기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인데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있었고 결국은 1910년에 한국 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러일 전쟁의 시작으로 해서 결국 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을사늑약이 있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이게 1905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1907년인데요. 1907년인데 여기서는 군대를 해산시켜요. 군대가 해산되고 그 다음에 차관 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뺏긴 게 외교권. 두 번째 뺏긴 것이 바로 군대. 세 번째는 완전히 국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제 침략 가족을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기억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1번에 붕당의 형성, 2번에 예속 논쟁, 3번에 무신 정권 수립, 4번에 을사늑약 체결.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을사늑약에 대한 것입니다. 자, 1번 이 붕당이 형성된 것. 붕당이 형성된 것은 바로 조선의 선조 때 붕당이 형성이 됩니다. 붕당이 뭐예요? 오늘날의 정당 같은 존재. 정당 같은 존재가 바로 선조 때부터 시작합니다. 선조 그러면은 임진왜란을 경험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쯤에 붕당이 형성되는 거죠. 예속 논쟁은 조금 힘든데 예속 논쟁은 붕당 정치가 이제 무르익어가면서 서로 다른 정당끼리 예절에 관한 다툼을 이뤄요. 예절.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선의 현종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대왕 대비가 아들인 효종이 승하했을 때 몇 년간을 상복 입어야 되느냐라고 싸우는 게 바로 예속 논쟁입니다. 자, 3번에 무신 정권 수립. 이건 언제 있는 거예요? 무신 정권은 고려죠, 고려. 고려입니다. 고려의 문벌귀족 세력이 이제 몰락하고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100년간 권력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국권 침탈 과정의 요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입니다. 1907년 안창호, 양기딱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을 했고요. 우리 여기 이제 사람 이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에서 의외로 사람을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비밀결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력 양성을 도모하여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거기가 바로 서간도 지역이고요. 거기에 신흥 강습소라는 걸 세웠어요.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자, 1번에 별기군, 2번에 비변사, 3번에 승정원, 4번에 신민회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바로 신민회 얘기하는 거죠. 이 기구는 신민회입니다. 1번의 별기구는 뭐예요? 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고요. 서양식 군대죠. 서양식 군대. 이게 바로 별기군이에요. 보통 신식 군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신식 군대.
비변사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최고회의기구. 그렇죠? 최고회의기구. 승정원은요. 요거는 조선의 왕의 비서기구라 그랬어요. 왕의 비서기구. 12번을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녹두장군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합니다. 우금치 전투 이후 체포되어 1895년에 처형당하는데요. 우리 녹두장군, 동학농민운동, 그럼 잘 아시겠죠? 1번에 이왕, 2번에 강감찬, 3번에 전봉준, 4번에 을지문동. 정답은 바로 전봉준이죠. 1번에 이왕. 이왕은 어떤 분이세요? 이왕은 바로 성리학자죠. 성리학자고. 2번에 강감찬. 강감찬은 우리 고려 귀주대첩. 그쵸? 3번에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뭐 하는 분이에요? 고구려 살수대첩. 을 이룩한 분들이죠. 그쵸?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2차 가보개혁 시기에 기억이 반포되었다. 이로 인해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등의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등의 관립학교가 세워지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은 근대적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물어봤던 것인데 이제 요번에 나왔어요. 자, 1번에 교육입국 조서, 2번에 신라 촌락문서, 3번에 조선혁명 선언, 4번에 7.4남북 공동성명. 정답은 뭘까요? 1번이죠. 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보개혁 2차에서 나옵니다. 교육입국 조서. 자, 2번에 신라의 촌락문서는 요거는 뭐예요? 조세와 공납, 역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라 촌락문서죠. 3번의 조선혁명 선언. 조선혁명 선언은 이것을 쓴 사람은 신채호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자, 이분은 의열단에 행동 지침서로 써준 것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이에요. 7.4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에서 한 것이죠. 박정희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힌 것이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14번을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한국사 묻고 답하기인데요.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설치한 식민통치 최고기구예요 라고 했어요. 식민통치 최고기구,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1번에 삼별초, 2번에 도병마사, 3번에 제가회의, 4번에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죠. 총독부라는 말이 식민통치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에 있는 조선총독부 이런 뜻이죠. 정답은 4번이죠. 우리 삼별초는 어디서 나오죠? 삼별초는 고려 몽골항쟁에서 나오는 것이 삼별초. 삼별초. 도병마사. 도병마사는 고려의 최고회의기구. 제가회의는요. 제가회의는 고구려 최고회의기구죠. 고구려 귀족회의죠. 귀족회의. 15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와 저서를 알아보기라 했는데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가 있고요. 기억,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시험에 두 분 물어본다 그랬어요. 박은식과 바로 이분, 그렇죠? 두 분을 물어봅니다. 1번에 궁예, 2번에 신채호, 3번에 이성계, 4번에 정약용. 정답은 바로 신채호죠. 2번이 정답입니다. 궁예는 어떤 사람이죠? 궁예는 그 신라말 후 고구려를 세워서 후삼국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인물 아시죠? 조선 건국. 근데 이성계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조선 건국보다는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한 사건, 그게 뭐예요? 위화도 해군이죠.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위화도 해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엄청 중요하고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분입니다. 실학자죠. 실학자예요. 대표적인 실학자고 대표 저서가 이제 뭐가 있어요? 목민 심서라고 하는 지방관의 지침서를 썼죠. 지방관의 지침서를 쓴 분이에요. 16번 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919년 3월 1일 시작된 거국적 만세운동이 국내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3월 1일에 시작한 만세운동이니까 3.1운동이죠. 3.1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1번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2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3번에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4번에 일제가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어요. 정답은 1번이죠. 1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강화도 조약은 왜 체결됐어요? 이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거고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그런 점에서 강화도 조약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3.1운동은 우리가 독립선언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반성으로 우리 구심점을 찾자, 중심체를 찾자라고 해서 바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만들었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은 그 다음 5월에, 그렇죠? 5월 4일 날 5.4운동이라 해서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제는 1910년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가 3.1운동을 보고서 야, 한국인들은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속이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만적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허용을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탄압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17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민족운동입니다. 1931년 동아일보는 문맹대치와 미신타파를 목표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러시아어로 민중속으로라는 뜻으로 기억으로 불리기도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동아일보가 이제 했던 문맹대치,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그렇죠? 그 러시아어로 민중속으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1번의 북벌운동, 2번의 새마을운동, 3번의 분화로도운동, 4번의 금모으기운동. 정답은 3번이죠. 분화로도운동 3번입니다. 자, 분화로도라는 말이 러시아 말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말이고 우리 분화로도 동아일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번의 북벌운동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병자호란 직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청해에 대해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라는 복수심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북벌운동이라고 했어요. 새마을운동은요. 197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농촌혁신운동, 농촌혁신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뭐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 또 남미 이런 나라에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 그럼 금모으기 운동은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사운동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 있어요? IMF. 그렇죠? 그때 우리 거국적인 군 모으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8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단체인데요. 1919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서 결성을 했어요. 누가 결성했어요? 김원봉이라는 분이 결성을 했대요. 1923년에 김상옥 조선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4년에는 김지섭이라는 분이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자, 이 단체는 뭐냐 이거죠. 1번에 의열단, 2번에 보안회, 3번에 황국협회, 4번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답은 바로 의열단이죠.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바로 의거단체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단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옳은 것이 뭐냐? 바로 민족의 독립이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에 저항한 것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보안회. 요 보안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보안회는 일제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던 단체죠.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러면은 옥토로 변해시켜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토지를 약탈하려는 속셈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반대했던 것이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황국협회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저 황국협회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보부상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언제 나오는 거죠? 1972년에 등장을 합니다. 유신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뽑는 기구예요. 대통령 선출기구. 여러분들은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바로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습니다. 19번을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라고 했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뭐라고요?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파 세력이 바로 통일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냉전체제가 격화되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이 단체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합쳐진 것을 찾는 거죠. 1번의 형평운동, 2번의 위정촉사운동, 3번의 좌우합작운동, 4번의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좌우합작운동이죠. 좌우합작운동. 자, 이 19번 문제도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 이렇게 처음 나오는 용어들 보면은 이렇게 내용, 제시문들을 읽는 도중에 답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뭐 처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시문에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니다. 형평운동은 이게 뭐죠? 이게 일제강점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라고 하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형평운동이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위정촉사운동은 뭐예요? 위정촉사운동은 우리 것은 지키고 수호하고 우리 것이 뭐라고요? 성리학 질서. 요거는 지키고 외세는 배격하자라는 것이 바로 위정촉사죠. 국채보상운동은 요건 언제 일어나는 거죠? 1907년 나라 빚갚기 운동이죠. 나라 빚갚기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제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를 하죠. (20번을)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양의 기억을 기초로 하여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조소양이라는 분이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기억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을 바탕으로 여기 나오죠.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균등을 추구해야 되는 분야가 몇 개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예요. 정치, 경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민족, 국가와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까요? 1번에 삼균주의, 2번에 도노점수, 4번에 시무 28조, 4번에 체국 대우. 뭐예요? 삼균주의. 1번이 정답이죠? 삼균주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자, 도노점수. 도노점수는 그 고려시대 진울대사가 이야기한 것이죠. 깨닫고도 계속된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무 28조는 고려의 최승로라는 사람이 바로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종한 때 바친 것이 바로 시무 28조 28가지 시행에 대한 업무를 얘기합니다. 4번의 체국대우는 바로 미국과의 조약에서 나오는데요. 최초로 이제 여기가 수록이 되는데 체국대우가 뭐냐면은 지금 조약 이후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었을 경우에 좋은 조건의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꼭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체국 대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이권 침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국과 조약 이후에 모든 나라하고도 다 체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균등을 이루려면은 보통선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보통선거, 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은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교육에서의 균등은 뭘까요? 교육에서의 균등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삼균주의예요. (21번) 봅니다. 밑줄 친 전쟁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쟁이 교탁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국제연합에 정전을 제안하였다. 정전협상은 군사분계선, 포로 송환 문제 등으로 2년여 동안이나 이어졌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고요. 소련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번의 이모군란, 2번의 임진왜란, 3번의 6.25 전쟁, 4번의 청산리 대첩. 정답은 6.25 전쟁이죠. 6.25 전쟁입니다. 이모군란은 요거는 우리 1882년 그렇죠? 90군대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일어난 난이죠. 90군대의 난입니다. 임진왜란은요.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극복한 1592년에 터진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이죠. 청산리 대첩은 누가 있어요? 김좌진 장군이 있죠. 1920년에 우리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 연합부대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일본군과 6일 동안 10여 차례의 교전 끝에 전부 다 승리한 사건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22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장면 정부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야 라고 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하셔야 돼요. 1번의 사창제, 2번의 진대법, 3번의 친명배금정책, 4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답이 뭐예요? 4번이죠?
우리 박정희 정부 그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4번입니다. 사창제라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실시한 것이죠. 마을 단위의 자치적 곡식대여라고 그랬어요. 곡식대여. 진대법은요. 요거는 고구려에서 실시한 빈민 구제하게 한 곡식대여. 역시. 친명배금은요. 명나라는 친하지만 금나라는 배척한다라는 것으로 이 친명배금은 병자호란의 배경이 될 수 있죠. 청나라가 저 친명배금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23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언제예요? 1980년. 기억이 있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1번에 아간파천, 2번에 50총선거, 3번에 6월 민주항쟁, 4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정답은 3번이죠. 사람들은 이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뭐예요? 6.29 선언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6.29 선언은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6.29 선언이고요.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죠. 1번의 아간파천은 뭐죠?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죠.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하고요. 아관이라는 말은 러시아 공사관 이런 뜻이에요. 50총선거는요. 최초의 선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50총선거. 그 50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재헌국회입니다. 재헌국회. 그 재헌국회가 헌법을 세워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뭐예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최고 5년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4번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24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예요. 김현삼 정부에서 투명한 금융거래 정착과 부당한 정치자금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제도, 여기 다 나왔죠.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1번에 농지개혁, 2번에 노비안건법, 3번에 금융실명제, 4번에 황국시민화정책. 정답은 금융실명제죠. 금융거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농지개혁은 1950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농민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노비안건법 잘 아시죠? 고려, 광종. 고려, 광종은 호적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한다 그랬고요. 황국시민화정책, 이건 언제 있는 거예요? 1930년대 이후에 일제 통치죠. 일제 통치 정책이 바로 한국시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 나라, 황제 나라, 일본 나라의 신하로서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예. 25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뭐라고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대요.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해서 불가침 조약을 썼어요.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거죠. 1번에 과전법, 2번에 전조하야, 3번에 국가총동원법, 4번에 남북기본합의서. 정답은 남북기본합의서죠. 남북기본합의서.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남북의 교류가 직접 교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일본의 과전법은 조선의 토지제도. 이번에 전주화약은 어디서 나오죠?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오죠. 3번의 국가총동원법,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1938년에 바로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만듭니다. 전쟁에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자, 잘 보셨습니까?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